자, 이어서 오후장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영스틸 2기후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미국 증시에 비해서 오늘 국내 증시 수급도 잘 들어오고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수급하고, 네,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이제 선물, 이 매수 계약 건수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네, 그런 흐름으로 드디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관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기관도 네, 예쁜 네,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반발 매수세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CPI하고 금리 전망에 대한 이슈에는 좀 집중을 하면서 관망세를 보여준 것 같아요.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미국 시장이, 네, 일단은 미국도 거래 대금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평균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흐름으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반발 매수세,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심리들이 좀 작용한 것 같고, 또 지금 조정 구간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투심은 사라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CPI가 일단은 예상이 나오는 거는 일전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하회를 할 것 같다 나오지만 근원 CPI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매파 위원들은 네, 아니나 다를까 또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더 있다. 이런 식의 강한 발언들 나오고 그게 이제 또 투심을 계속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곧 막바지에 다다른 이 긴축 프로그램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과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심이 더 지루해지고 좀 지겨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투심이 좀 제일 약해지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갭으로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포기하는 투심도 좀 나오는 그런 게 반영되기도 하는데 또 오늘은 반대로 갭을 띄워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바로 이렇게 회복. 그러니까 제가 숫자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복잡한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 2550을 일단은 회복하는 거 그걸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는 거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받쳐주고 외국인 수급 선물 매수 계약까지 해서 벌써 8천 계약 들어오고 있잖아요. 오늘은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공격적으로 네, 진입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또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좀 횡보하는 거를 확인하고 가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갈 길이 더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한번 흐름들 대신 이런 흐름에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가지는 제 말이 맞아서라기보다 흐름이 맞게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오늘 반응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 시장의 오늘 흐름은 좋게 출발했고 제일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들은 제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말씀들 드렸지만 계속 원전 관련해서 얘기들 드렸고 재건 얘기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원전주 중에서는 원래는 대장을 해야 되는 애들 한전기술,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전산업이 바닥에서 솔직히 차트적으로 보면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정말로 네 홈런을 몇백 타석을 못 치던 선수가 갑자기 뜬금포를 치는 것처럼 한전산업이 강하게 상한가를 쳤죠. 이거는 지금 대통령 순방 이슈하고도 좀 맞물려 있지만 일단은 어제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의에서 나온 그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한 것 때문에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같이 움직이는 섹터들이 또 좀 있죠. 보성 파워텍, 그다음에 한신기계, 그다음에 우진, 그다음에 우리 기술 이런 애들이 네 오랜만에 같이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고 한전산업, 한전 KPS 그리고 뭐니 해도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3개월 수급을 보면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제자리처럼 보이지만 한 1,500만 주 넘게 외국인 수급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 말고도
다른 우리가 모르는 또 좋은 소식이 숨어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를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필요 있다 말씀드리면서 원전주에서 기존에는 대장 역할을 했던 이 시간에도 뭐 말씀드려서 뭐 큰 수익을 한번 냈던 거잖아요. 이런 G2 파워도 오늘 지금은 음봉이지만 아침에 좀 갭을 띄우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전 섹터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골고루 지금 움직여요. 뭐 하다못해 HRS라든가 어제 이제 조선주에 속하는 거를 말씀드렸지만 DK락도 원전에도 속하는데 이렇게 좀 부품주 작은 회사들까지 다 같이 지금 수급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원전주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세를 좀 즐기면서 미리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조금 일부는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또 앞으로 흐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BM 지금 계속 추세가 멈추지를 않죠. 뭐 에코프로는 어제 이제 100만 원도 갔다 왔는데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아직 이 박스 구간 안에서 있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 흐름도 오늘 좋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장비주들이 어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마지막 목표가를 드렸던 뭐 하나기술이 오늘도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정말 마지막 목표가까지 한번 갈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또 리뷰를 한번 하겠지만 PNT도 그 추세를 어제 이 꼬리를 잡으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 2차 전지 장비 관련주 말고도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또 풍력이었죠. 제가 이제 하반기에 풍력, 수소, 원전,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강조를 했는데 풍력은 지금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해상 풍력 관련해서 좀 종목들이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 SK 오션 플랜트 그리고 뭐니 해도 CS 윈드 그리고 CS 베어링 적자를 다 탈피하고 흑자관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는 CS 베어링까지 그리고 풍력주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풍력주에 들어가는 또 부품주들은 조선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꼭 요 섹터들은 관심 있게 같이 묶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 관련주들도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수급이 조금 들어와 있잖아요. 오늘도 흐름은 잘 가고 있습니다. 뭐 동성화인텍이라든가 한국카본 그다음에 태광 나오면 당연히 성광밴드 붙어서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들 추세가 흐름을 계속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오전 시장에는 그동안 강조드렸던 섹터들 그리고 지지라인 잘 잡고 있는 애들 거기에 플러스해서 성과가 보이고 가시화되고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은 결국 살아남고 있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 좋아졌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한 템포 잠깐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오전 시장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좀 수익을 잘 내고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여기에서 잡아야 되는구나라는 부분들도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계속 저는 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보수적으로 또는 경계심을 가지고 이런다고 해서 뭐 매매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한번 좀 살려고 할 때는 한번 생각도 하고 팔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할 때도 내 종목이 정말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기대감이 좀 있는지를 보면서 한 템포를 쉬라는 거지. 아주 매매를 안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시장의 흐름은 아직 큰 추세를 길게 봤을 때 절대 꺾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계속 이슈들은 있어요. 그 이슈들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시장에 이제 받침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당연히 이제 좀 이따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통령 순방 세일즈 관련해서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CPI가 일단은 좀 중요한 우리 매크로적인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CPI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대로 좀 좋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올 시 이게 단기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네, 외국인 수급 오늘 외국인 조금 저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반응 나오잖아요. 기관 받쳐주고 외국인 수급 전환되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달에 말씀드린 게 아마 지금 이번 주 좀 빠르면 이번 주 그러니까 7월 둘째 주 정도에 좀 수급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예상보다는 좀 늦어졌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좀 급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더라도 어쨌든 확인을 천천히 하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CPI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그게 단기 모멘텀 될 거고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벤트들이 계속 있죠. 어떻게 보면 다 이벤트입니다. 대통령께서 순방하는 거 오늘 리투아니아 도착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원전주 움직였잖아요. 근데 순방에 대한 원전 이슈는 아닙니다. 네, 국내에서 나온 이슈 때문에 간 거죠. 그러니까 아직 원전주 더 봐야 될 것 같고 또 데모라든가 현대에버다임이라든가 그 외 다스코 뭐 수산중호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지금 그 종목들은 오늘 좀 주춤해요. 의외로. 네. 그렇다는 거는 예, 나를 좀 봐달라라고 외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지지라인을 잡고 있는 거니까 이 재건주 관련해서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해서 이제 폴란드 수출 이슈가 계속 있고 또 원전도 수출 이슈 있고 네. 요 관련된 섹터들 대통령 가셔갖고 예, 그다음에 경제인들 좀 같이 동행하고 그런 이슈들 어떤 회사들이 가는지 어제도 요 시간에 이제 뭐 물론 급등한 10%대였던 그 유신이었죠. 마지막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런 회사들 앞에서 형일 전문가님께서 기업 리스트 네, 쭉 네, 잘 뽑아 주셨죠.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동결 네,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시장만 좀 동결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좀 있잖아요. 뭐 부동산 문제도 조금 네,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근데 그거보다도 연말 연초에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우리는 먼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고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보류했던 회사들. 지금 뭐 예를 들면 11번가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죠, 당연히. 예, 그렇다면 이런 회사들, 상장 준비하는 회사들 많습니다. 뭐 컬리도 있고 그렇죠. 예, 거기에 투자한 창투사들, 네, 그 흐름들도 우리가 조금 멀리 시선을 보고 한번 관심을 갖고 상장 예비주들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신규 상장하는데 또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런 효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런 것도 보시고요. 또 이제 더워지고 지금 뭐 비 오고 그러지만 곧 장마도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본격 휴가철이 오죠. LCC 위주로 해서 계속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어제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에어부산이라든가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이렇게 LCC들은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또 왜 이 LCC 위주로 좀 보라고 하냐면 지금 휴가 시즌에 좀 국내가 좀 물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좀 바가지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이 기회에 그냥 해외를 나가겠다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들 생활에서 좀 나오는 이슈들과 함께 보면서 이런 LCC 관련주 좀 살펴보시고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초읽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수산물 비축을 2배 이상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관련된 그 수산물 섹터들, 뭐 CJ 시푸드, 사조 시푸드, 뭐 한성기업 이런 회사들 주가는 좀 바닥권에서 좀 헤매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단발성 그 트레이딩 관점의 시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좀 볼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애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좀 차트를 좀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뭐 GI텍이라는 종목들 제가 강한 녀석들에서 한번 추천도 드리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실적이 개선되면서 네, 차트의 흐름을 만들면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또 수소까지도 연결돼 있고요. 또 최근에 신성 ENG라는 종목이 한번 말씀드리고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 구간 마무리될 때 또 단발성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볼만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가 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좀 움직임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DDR5 관련돼서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수상하게 음봉이긴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음봉 나온 이런 네오셈이라는 종목들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오늘도 좀 시세가 수상하게 계속 움직입니다. 이 DDR5가 점점 더 이제 DDR4하고 교차가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뭐 인텔의 사파이어 레즈가 다시 출시를 재개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관련된 지금 쉬고 있는 반도체들 아직 수급은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오후 시장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목표가 도달 종목 앞서서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요. PNT입니다. 놀라운 거는 굉장히 흐름을 빨리 타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바로 목표가가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영리한 또는 얍실한 매매를 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시장 때 밀렸을 때 저점에 잡아서 네, 했는데 좀 빠르게 시세가 나온 거는 네, 가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또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다른 장비주들 움직임도 좋으니까 당연히 갈 때는 목표가를 한 번 더 네, 고를 외치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76,000원이고요. 지금 흐름을 잘 보게 되면 이제 아까 그 신성이엔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권에서 이 박스 구간을 지금 돌파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한 76,000원 다음 목표가 설정하고 뭐 대응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바로 시세가 어제 오후에 나왔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올라왔지만 아직은 갈 길이 더 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 76,000원 설정하겠습니다. 항상 어디에서 잡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도달하는 속도 보니까 그 말이 참 맞네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쉬고 있는 애들, 기대감은 오늘 되게 많이 갖고 있었던 애들인데 네, 왜 반응이 안 나오지? 라고 생각이 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데모가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현대 에버다임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데모는 아직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더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자, 현대 에버다임은 현대 백화점 그룹 계열 건설 중장비 및 이제 소방차 제조 업체입니다. 물론 실적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적자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이제 작년에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이제 테마에도 엮여 있지만 네, 건설 관련해서 이제 인프라 관련해도 네, 속해 있으니까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고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아래로 최근에 이 저점 3분 아래에서 천천히 요 구간에서 낚시하듯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3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9,1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